가난을 극복하려면 무언가는 타고나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은 머리가 영민하거나 긍정적인 성격이라거나 그래야 한답니다. 그러나 가난은 이 모든 것을 아주 빠르게 풍화시킬 수 있다고도 합니다. 게다가 풍화의 속도만큼이나 우리도 빠르게 나이를 먹게 됩니다. 모든 노력이 무용해지는 나이가 금세 찾아옵니다. 아직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어느새 뒷방으로 밀려나고 몸과 마음은 옛날 같지 않게 됩니다. 가난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 없는 가난은 없습니다. 오늘은 가난한 삶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조혜서입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 부자 보고서를 보면 부자들에게 한국에서 부자라면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라는 질문을 하니 총 자산이 평균 67억 원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부자들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KB금융은 2011년부터 금융자산, 현금, 예금, 적금, 보험, 채권 등의 합계를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부자로 정의해 보고서를 내고 있다는데요. 보고서는 이들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랍니다. 가장 답변 빈도가 높은 금액은 총 자산 50억 원이었고요. 전체 22.7%가 이를 부자의 기준으로 봤답니다. 그 뒤를 100억 원 18.3%, 30억 원 17.2%, 20억 원 7.6%, 10억 원 6.5%, 200억 원 3.4%의 순이었답니다. 그래서 평균 67억 원인 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부자 중 45%는 스스로가 부자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는데요. 특이한 건 총 자산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이처럼 생각하는 비중이 21.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40억 원 미만인 경우 38.6%보다 낮다고 하는데요. 50억 원의 목표를 두고 자신이 부자에 아직 못 미친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소 50억 원을 진짜 부자의 마지노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50억 원 미만이라고 자기는 부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요.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걸까요? 아니면 가질수록 더 채우고 싶은 욕심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마음이 부자가 진짜 부자가 아닐까요? 그 정도 가졌으면 부자인데 아직은 50억 원이 안 되었으니 부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부자들의 연간 소득은 평균 2억 2천만 원으로 나왔는데요. 일반 가구 5,700만 원 대비 3.9%나 높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씀씀이도 일반인과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혹시 부자 가구의 생활비가 얼마쯤 될 거라고 상상을 하시나요? 부자들은 월 생활비를 1,040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일반 가구는 보통 254만 원에 비해 4배나 높다는군요. 그리고 한국 부자의 45%는 서울에 거주하고요. 서울에서도 땅값, 건물값 비싸기로 유명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종로구, 성북구, 영등포구 이런 곳에 많이들 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요, 저는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부자들도 하루 세 끼 먹고 살 텐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걸 먹고 살까요? 그 사람들은 아픈 곳은 없는 걸까요? 그 사람들 입맛은 우리 서민이랑 다를까요? 뭐 부자니까 어떻게 다르게 살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우리처럼 된장찌개를 끓여 먹을까요? 혹시 된장찌개에다가 금가루나 은가루 뿌려서 드시는 건 아닐까요? 저는 청양고추를 쫑쫑쫑 썰어서 넣어 먹고 삽니다. 혹시 그렇게 부자인데도 짜장면으로 한 끼 때우는 건 아닐까요? 어떤 분은 100억대 자산이 있는데도 돈 아까워서 짜장면으로 한 끼를 해결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봤는데요. 그분은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허구한 날 지각을 하고 도박 사이트에 돈을 걸어 월급을 탕진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보면 가난이 그들이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런 모습은 가난의 원인이 아니라 일정 부분 가난으로부터 비롯된 결과라고 하더군요. 빈곤층의 몸과 정신은 가난에 어느 정도 낡아진 상태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멀쩡한 몸과 정신마저 낡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난의 무서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이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부식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은 인스턴트나 저가의 점심으로 식사를 해도 몸이 탈이 없고 하루 8, 9시간의 노동을 하며 건강한 마음 상태로 수행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생활 속에서 어떻게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힘들게 잡은 저임금 일자리는 육체 노동으로 사람은 빠른 속도로 마모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편의점 알바를 채용할 때 다른 편의점에서 근무를 해본 이력을 채용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다 별다른 전문성을 쌓지 못한 사람은 저임금 시장에서조차 빠르게 도태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난이 가난을 불러오는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악순환 결과로 40대에 들어서면 또 어떻게 될까요? 변변한 기술도 이력도 없다면 법이 보호하지 않는 일자리조차 감지덕지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되면 그 사람한테는 법은 있으나마나 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을 하다가 몸이 아프거나 작은 사고라도 난다면 아무 보호도 못 받고 당하는 사람만 억울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찾아오지만 실상 준비할 수 있는 것조차 혜택이라고 하더군요. 이것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준비할 수 없는 처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은 헬스장에 다니며 개인 트레이닝을 받을 때 동네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공원을 뛰며 운동화가 다 닳아서 자세가 흐트러져도 쉽게 신발을 사지 않는 게 가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가난은 삶을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들어옵니다. 저도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운동뿐이었을 때 동네 공원을 몇 바퀴씩 돌고 집에 와서 또 근력 운동을 하고 신발이 다 닳도록 살려고 발버둥을 치던 날들이 있었는데요. 가난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가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물림 되는 가난도 있을 테고요. 일하기 싫어서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요. 하던 일이 잘 안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요. 갑자기 가난의 수렁으로 빠지면 몸도 마음도 같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욕까지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가난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 받아서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밥이야 먹고 살겠지만 남들이 말하는 그런 부자는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발판이 만들어지면 올라서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자들이 그 많은 돈 회사 다니며 월급 받아서 저축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요? 돈이 있어야 돈을 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알아서 돈을 벌어줘야 부자가 되고 내가 버는 건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는 부자는 포기했고요. 아니 지금도 마음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가 되니까 건강이 제일입니다. 사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이 솔솔 잘 되고 많지는 않아도 돈이 조금씩 쌓여가는 것을 보면 일이 힘들어도 사는 게 재미가 납니다. 그런데 안 될 때는 뭘 해도 안 되고 안 좋은 일은 또 함께 온다고 여기저기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면 그나마 좀 벌어놨던 돈도 꽃감꽂이에 꽃감 빼먹듯이 야금야금 다 뺏으고 나면 놀아도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사는 게 의욕도 안 생기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길거리의 노숙자들도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노숙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들도 한때는 열심히 살았고 잘 나가던 사람들도 있답니다. 살다 보니 힘든 날이 왔고 다시 일어설 의욕을 잃어버리고 삶의 애착을 못 느끼게 되고 되는 대로 굴러다니며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놔버린 모습일 뿐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67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라고 하는데요. 돈은 벌어서 모아서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쓰는 돈만 내 돈인 것입니다. 50억을 못 채웠다고 자기는 부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50억을 채우고 싶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할까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부자의 개념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똥간 같은 집이라도 내 집이 있고 사는데 생활비 쪼들리지 않는다면 부자라고 생각하며 만족하며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50억을 채우려고 허덕이다 못 채우고 세상을 뜨면 힘들게 살다 간 게 아닐까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자산이 수입을 만들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수입이 지출과 부채로 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산이 지출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아야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선은 아끼고 수입을 만들어주는 자산을 보유하도록 당장 행동하라고 하는데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그걸 알아도 못하는 게 가난입니다. 그런데요, 2013년 소름 돋을 정도로 터부시 되었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는데요. 하버드, 프린스턴 등의 교수들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들은 가난할수록 멍청해진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본 사람들은 즉각적인 반발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절박한 시기에 멍청한 결정을 내렸던 수많은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가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절박한 순간 IQ가 13 정도 하락한다고 합니다.
하룻밤을 새우거나 술을 만취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가 생각만큼 기분 나쁜 가난한 사람들을 2번 죽이는 그런 연구는 아니고 오히려 매우 진보적이라고 합니다. 멍청해서 가난해진 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가난하고 절박한 순간에는 의사결정에 투여할 정신적인 자원이 부족해진답니다. 고로 가난이 개인적인 결함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경멸적 사고의 중요한 반박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에 빠진 경우로 인해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분명하게 짚은 것이지요. 반면 멍청해지기 싫으면 절박한 상황을 의식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차디찬 팩트 폭행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다른 것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배가 고프면 생존하기 위해 그것만 집중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장기적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빚에 시달리는 사람 중에 특히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점이 멍청해진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난을 무시하지 말라고 악을 쓸 필요도 없고 가난 그 자체가 죄라고 경멸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부자라서 행복할까요? 생활이 넉넉지 않다고 다들 불행할까요? 많이 가졌는데도 항상 허기진 마음이고 쓸 줄 모르고 속이 허하다면 그것도 가난이고 빈곤입니다. 가진 게 없더라도 마음 많은 부자로 살다 보면 진짜가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